안녕하세요. 알려준마 단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프랑스와 살강의 프랑스를 좋아해서요를 이제 이어 나갈 텐데, 저는 요 얘기를 하면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여성의 입장으로 여태까지 페미니즘 이슈가 여러 가지 있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는 또 최근에 방송인 사유리 씨가 네. 비혼 출산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맞아요. 일본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크게 이슈가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글쎄요.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이제 그 사유리 입장에서 보면 네. 충분히 또 그럴 그 가능성도 있겠다 싶다가도 네.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아빠가 없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아이 성장 과정에 또 어떤 걸 영향을 끼칠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봤는데요. 네, 네. 이 프랑스 아주 사강이야말로 전작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작가가 그 결혼이라는 것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작가도 사실은 그 자기 그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 엄마가 실제로 이렇게 이혼을 그렇죠. 하는 걸 보게 되고 네네. 해서 이제 그 스프미 안녕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한 거를 그 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을 좀 건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여성의 시각에서 예. 저는 한 가지 이제 아까 이제 두목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서 저는 일단은 사유리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 뭐를 느꼈냐면은 정상 가족 모델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있어야 된다. 그래 그 사이에 자식이 있어야 자녀가 있어야 이게 정상 가족 모델이라는 그 스탠더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구시대의 꼭 인물이라고. 그 시대 아니 꼭 그렇게 아니, 표현할 건 지금도 아니고 있는 것 같죠. 네, 있죠. 네. 그게 아무리 이제 그게 평균을 이루고 있으니까 대다수의 평균을 이루고 있는 형태가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근데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네네. 이제 키우는 입장으로서 맞아요. 네. 엄마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아빠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다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엄마가 슈퍼우먼이 되어도 그 아빠의 역할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시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까지 내려온 풍습이나 제도들이 네네. 좀 달라질 거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네.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네. 어떤 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면 앞으로 미래는 패치오프 그 패밀리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짜집기 가족. 네네. 뭐 이렇게 우리 땅콩 주택도 막 생기잖아요. 네네. 독신자들끼리 모여라 해가지고 네네. 하는 그런 가족 맞아요. 제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그 딱 어떤 기존적으로 내려온 것들이 지금 점점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또 가족이라고 하면 혈연을 중심으로 맺어진 구조 그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고령화 가족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는 꼭 혈연이 중심되지 않을 것 그렇지 같아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만난 사람이 가족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맞아요. 번씩 만나는 네. 게 이게 보면 자크 그 아탈리라는 네. 경제학자가 말한 게 있어요. 프랑스 경제학자, 예. 미래학자죠. 2030년이 되면 사실 네. 90% 이상이 결혼 제도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이렇게 이제 진입할 것이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요. 결국은 이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도 맞아요. 사실은.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결혼 안 해봤지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결혼이란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유효기간을 없이 생각했어요. 맞아요. 설정을. 예. 근데 관계에 꼭 유효기간이 없는 게 좋은 걸까? 옛날에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되도록.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팥불이 됐잖아요. 파뿌리 될 때까지 또 싸우면 뭐 할 거냐고. 네. 그러니까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결혼 제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폴리아모르 제도.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 명의 그 파트너를 가질 수도 있고 동성 부부 간에 입양한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가족을 알 수 있는 구성하기도 거죠. 하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달라지겠죠. 네, 네. 앞으로. 가족 형태가 네. 이제 우리가 뭐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해갖고 지금 1인 가구가 맞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데 네네. 이제 이게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는 네. 이미 그런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갖고 있다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이 뜻을 같이 한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사는 지금 우리가 뭐 쉐어하우스 같은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같이 공간을 쓰되 개인의 어떤 그 사생활은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네. 그러면서도 혼자 살아가는 어떤 허기나 네. 이런 것들은 또 맞아요. 메꿔줄 수 있는 그거를 예전에는 가족을 통해서만 온기와 유대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타인하고도 이 유대를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결혼제도, 그러니까 전통적 결혼제도에 대해서 프랑스와 사강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꼭 이 이미- 작품이 아니더라도 이미 60년 전에 맞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비혼주의자들은요 결혼을 함으로써 비혼주의가 옳다는 것을 증명한대요. 그런 저는 그래서 그 옳음을 증명한 선배들의 예를 따라서 지금은 결혼 안 하고 있는데 두 분은 결혼 생활을 좀 해보셨잖아요. 네. 네. 그 자녀들에게 갖는 어떤 보편적인 기대치가 있나요? 저는 없어요. 없어요? 네. 완전히 다 놓아 보셨어? 예, 저는 그냥 완전히 누워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은 거고. 사실 만약에 그런 기대치가 있으면 이게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 걱정 없어요. 아. 이런 말 하면 네. 저희 언니 같은 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네. 문학을 해서 그런지 네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그냥 지 인생이고 뭘 잘하면 좋은 거고 네네. 또 혼자 잘 살아도 좋은 못하면 거고. 그냥 이렇게 네, 네. 북돋아주고 괜찮아 네, 할 네. 수 있어 이런 네, 네. 정도의 부모로서 맞아요. 그래서 되게 편해졌어요. 저는 마음이. 네네. 두목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아이가 한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왔는데 늦게 왔네. 그때 이제 네. 거의 저와 그 한판 전쟁이 뭐를 가지고? 제가 뭐 이단 엽차기도 하고 그랬는데 넘어져서 뭐 다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네. 그때 이제 남자애들이라 힘으로도 네. 안 됐지만 어떤 벽 같은 절벽 같은 데 서 있는 듯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제가 그 절벽에서 이제 그 뛰어내렸죠. 아니 아들이 아니고 본인이? 아 제가 뛰어내렸죠. 입원하셨나요?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굉장히 이제 하루는 가방을 들고 병실을 찾아왔어요. 오.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때인데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하니까 계속 이렇게 뱅뱅 그 침대 곁을 돌더니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그런 그 그러니까, 재밌는 네. 일이 있었는데요. 항복하러 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네. 예, 그때부터 이제 분리가 확실히 돼 버렸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는 둥지에서 이소를 했다. 네, 내 아이는. 분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고 관계가 훨씬 더 좋아졌죠. 건강해졌을 수도 있어요. 예, 오히려. 예. 그럼 두 분은 이제 마음으로는 독립을 다 시킨 독립이 다 거네요. 했죠. 독립 예, 시켰죠. 예. 맞아요. 그러고 요 질문을 네. 꼭 두 분께 드리고 싶었는데 결혼이란 것을 남자 입장에서 결혼과 여성 입장에서 결혼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결혼을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왜요? 그 이제 저희의 결정을 네. 온전히 그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아 이게 내 인생을 결정짓는 건데. 내일 직장에 가는 날인데도 예, 물론이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인 갈등 굉장히 많이 아 이거 잘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저는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의심이 아니라 그렇죠. 결혼이라는 제도 제도 자체. 자체에서 의심이 들었던 네.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네. 결혼을 하면은 출산을 동시에 버리잖아요. 네네. 결혼하고도 아이를 딩크족처럼 안 낳을 수도 있는데 네. 결혼을 하면 또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아이고 그때는 나 때는 우린 당연했어요 그거를. 네, 저는 이 사강이라는 네. 이 글을 보면서 네. 부러워요. 저는 실은 네. 결혼할 때 네. 아무 의식이 없었거든요. 뭐 의식이 없어서. 아무 의식이 없고 시간 되고 때 되고 네, 학교 네. 졸업하니까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괜찮은 것 같네 착한 것 같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결혼했던 거. 맞아요. 죄송한데 짝꿍한테 아 진짜 그랬던 것 아니 같아요.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새도 없이 네, 사실 동글쌤이나 저희 때는 나 네. 때는 그냥 결혼을 해야 되고 사실 심지어 그때는 직장에서 그만둬야 됐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다. 요즘은 직장 그만 안 두죠. 근데 네. 결혼하면 당연히 여자 직원은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했었어요. 지금도 육아휴직을 하거나 그러면 예, 조금 불이익을 달갑게 당하죠. 보지 예, 않는 그렇지만 그런 요즘은 있죠. 뭐 워낙 그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는데 옛날 무조건 다 나가야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고 또 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전에는 인생의 스케줄이 있었어. 맞아요. 네. 개인마다 다르지 않고 비슷했어요.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빨리 그 복학해가지고 취업 준비하고 맞아요. 취업하면은 시집 2년 가야 내에 되고. 장가 가고 그럼 애 낳으면 빨리 집어둬야 되고 이게 스케줄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한 방향으로 왔어요. 가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서 맞아요. 고쳐보고 싶다는 내 삶을 한번 좀 수정해보고 싶다는 거는 뭔가 하면은 저는 젊은 시절을 너무 이렇게 털에 박힌 채로 온 것 같아요. 네. 사회적인 그 통념 안에서 네.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데 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지금 굉장히 간절해요. 맞아요. 네, 진짜.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좀 이어서 하고 싶은데 결혼을 안 한다는 거 혹은 비혼주의자라는 게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 연인의 관계를 맺지 않는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니죠. 사실은 예. 이 작품 안에서도 폴하고 로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헤어질 수도 있고 예. 이 관계로 계속 쭉 그냥 유지만 할 수도 있고 결혼을 언젠가는 해서 평범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사강이 이런 제도를 통한 결론을 맺지 않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 열어놓지 않 독자들한테 예. 질문을 딱 던져놓고 네, 저는 이런 예. 열린 결말이 물론 어느 정도 결론은 내어주지만 완전히 닫힌 결말이 아니어서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여기서도 늘 관계나 이런 것들, 네, 네. 감정들을 네. 늘 탐구하잖아요. 시는 맞아요. 게 네, 아주 네. 통속적인 네. 사랑 이야기 같지만 관계나 감정들을 굉장히 맞아요. 이렇게 네. 탐구한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네. 굉장히 좋았어요. 이 작품이. 사강의 문장이 참 아유. 아주 섬세한 감정 묘사, 감정선을 잘 이게 끌고 나가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두 분이 어떤 문장들을 갖고 왔는지가 되게 아, 궁금해지는데, 문사요? 네. 예. 그가 그녀를 혼자 자기에 내버려 두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소지품을 꼼꼼하게 정돈한 다음 침대 위에 앉았다.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늘 밤도 혼자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역시 그녀에게는 사람이 잔 흔적이 없는 침대 속에서 오랜 병이라도 앓은 것처럼 무기력한 평온 속에서 보내야 하는 외로운 밤들의 긴 연속처럼 여겨졌다. 이런 문장을 제가 해봤는데요. 그렇네요. 이 작가가 사실은 기자들이 던진 질문에 사랑을 믿느냐는 질문을 던진 말에 이런 말을 했어요. 농담하냐고. 지금 내가 믿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열정이다. 그 이해 끄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랑은 유효기간이 2년밖에 안 된다. 뭐 조금 더 쓰면 3년이라고 해주죠. 네. 이런 말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랑의 어떤 유효기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가지는 그 적막한 어떤 근태로움과 헛헛함. 허기와 이런 네네. 것들을 이 단락에서 너무 잘 맞아요. 보여주고 있다고 네. 생각해요. 우리는 이게 결혼으로 묶어놓으면 콩깍지가 이제 2년, 3년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 법적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자녀가 생기면 네. 여기서 구속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 없는 결혼도 유지되기도 네, 해요. 그래서 예. 이게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하면서도 이게 구속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동굴쌤은 어떤 문장 예, 문장을 저는 준비하셨어요? 그 갈팡질팡하는 폴에게 시몽이 하는 말이에요. 네. 저는 당신을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합니다. 사랑을 스쳐 지나가게 한 죄, 행복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로 당신을 고발합니다. 당신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고독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는 오랜 연인과 그 나만 바라보는 그 연하남 네, 네. 사이에서 갈등하는 폴에게
이제 시몽이 시몽이 이야기하는 막, 거죠. 예. 그러면서 고독형을 선고한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실제로 그 폴이 고독형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브람스를 좋아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시몽이 이제 네. 폴에게. 그러면서 사실 폴이 브람스를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폴이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쵸. 내가 그쵸. 브람스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한때는 좋아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갖는 의미가 꼭 말줄임표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슈만과 클라라 브람스 사이에도 네. 슈만이 끝까지 그 브람스의 사랑을 거절하고 네. 그 슈만이 클라라. 클라라가 네, 네, 네. 그 저기 뭐야 그 브람스의. 슈만과 살거든요. 네, 네, 그냥 맞아요. 그런 선택들이 이 소설 안에 어떤 뼈대로 이렇게 맞아요. 들어와 있지 않나. 클라라가 죽고 브람스가 죽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끊임없이 좋아하는 그 클라라를 바라보면서 그 애틋하고 저린 어떤 감정을 브람스 곡을 들어보면 다 알 수가 있죠. 나는 그런 사람 못 할 것 같아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네네. 예, 그런 말을 했잖아요. 법정에서 예, 나와서 하는 예. 말이죠. 타인에게 타인에게 이제 고통을 피해를 주지 주지 않는 않는 한은 예, 전제하긴 삶을 하지만 그냥 막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긍정의 방향이든 네거티브한 방향이든 그것이 자기 온전한 자기 결정이라면 사회나 타인이 그걸 구속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삶을 사실은 사랑이 살았고 그냥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봤을 때는 파국으로 치달았지만 네, 네, 네. 어쩌면 삶이라는 것이 저쪽에서 또 삶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그러니까는 있죠. 그렇게 타인의 삶에 간섭을 한다는 전제는 뭐냐면은 이게 옳은데 이게 스탠다드인데 왜 일로 가니? 라는 게 있어야지 나를 파괴한다는 것이 진짜 나를 파괴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런 자유를 개인들이 다 소유하고 둘러싸고 있다. 있는 예. 이런 것. 근데 이제 이런 이슈들은 실제 사례, 아주 극단의 사례를 마주하면은 말처럼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진 않아요. 쉽지 않죠. 예를 들면 그 우디 앨런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그 우디 앨런의 전분이 미아 페로인데 미아 페로가 입양해 키운 딸이 우디 순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는 안 섞였지만 자기 와이프의 입양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맞아요. 우디 앨런이.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두 사람이 사랑했다면 또 서로 진실로 원해서 결혼한 거라면은 존중해야 될까라는 그런 시선도 있지만 과연 저것이 어떤 도덕이나 규범 이런 거에 있어서 저게 바람직할까라는 시선도 있다고 보거든요. 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도 사춘기 때 저를 사로잡았던 그 프랑스의 사랑을 네. 이번 기회에 또 다시 이렇게 네, 네. 보게 되면서 네, 네. 그때 느꼈던 감정하고 지금 네. 나이가 들어서 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랑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색다른 어떤 경험을 한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예. 저도 읽으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서사가 흘러가잖아요. 아주 극단의 갈등도 사실 없어요. 없어요. 그냥 폴이 선택하면 끝이에요. 근데 맞아요. 그러면서도 그 감정을 다뤄주는 문장들 그리고 선을 그러니까 독자와 밀당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끝까지 읽게 만드는 그러니까 게. 그 내면의 어떤 낯선 감각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거에서 좀 매료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맞아요. 아주 좀 일체화되면서 네.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느낌도 들고. 상상을 자극하게 만들고 네. 다른 어떤 묘사보다도 심리 묘사가 탁월한 것 그래요. 같아요. 맞아요. 네. 두목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량을 떠나도 하고 싶은 말이 참 참 많잖아요. 많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독자들에게 네.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독자들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때요? 하고 이런 멘트나 어떤 팁을 주셔도 좋고 도대체 이게 사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게 어떤 모순성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폴과 로제를 통해서. 네, 근데 저 역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어떤 형태, 뭐 네. 생각, 아니면은 뭐 느낌 이런 것들이 그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사실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신기루라는 느낌이 드는데 예. 저는 이 작품에서 계절적인 요소를 좀 많이 느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는 시몽에게서는 봄. 내가 이거를 어떤 잡아볼 수도 없을 만큼 후딱 지나가 버리는
그런 어떤 그러면서도 설레고 이제 아련하고 다시 한번 겪어보고 싶고 이런 느낌. 근데 또 폴에서 느끼는 거는 봄 여름은 아니야. 그렇죠. 예, 약간 가을. 쇠락하는 그런 계절. 그런 거를 좀 느끼면서 이게 시간적인 안배를 그렇게 했나. 일단 물리적으로 나이 차이도 있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동굴쌤은 요 클로징 멘트로 어떤 말씀을 공유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 울프가 가치를 둔 게 뭘까라고 생각해요. 사강인데요. 아니. 버지니아. 프랑스 사강이 어떤 곳에 가치를 뒀을까? 어떤 거에 가치를 뒀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본다 그러거든요. 뭐 철없이 살았다 막 이렇게 하고 뭐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것도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그러니까 관계라든가 막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 그건 허무한 거다. 네네. 허무한 건데 사람을 읽는 것, 네. 그러면서 쓰는 것 그런 것들을 가치에 두지 않았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사랑의 유효기간 2년 3년 또 네. 초콜릿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네. 뇌의 작용 뭐 비슷하다. 근데 저는 폴이 과연 누구를 선택했을까는 사실 궁금하지는 않았고 저도 안 폴이 결국은 혼자로서의 존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지 않을까? 네.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얻는 그런 위안과 위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의 꽉 참 사유를 통해서 삶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일 때는 뭔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혼자도 좋고 둘도 좋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기 삶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끌고 네. 가는 사람은 네. 이제 저는 외로움과 고독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고독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주체적이고 네, 네. 자기 선택적이라고 생각하면 외로움은 어떤 타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리고 그 외로움 안에는 나보다는 타인이 어떤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은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삶을 사실은 꽉 채우게 살고 싶지만 사실은 그게 잘 되는 되지 거죠.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씩 채워가는 거잖아요. 삶이라는 네, 것이 네. 채워가면서 그 어떤 스스로의 어떤 당당함, 혼자여도 절대 이렇게 허전해하지 않는 그런 당당함을 키울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도 정의할 수 없고 고독과 외로움도 정의할 수 없고 그러니까는 인생의 어떤 스탠더드 기준은 정의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모래성을 쌓았다 허물고 다시 쌓고 그냥 놀다 가면 그게 해변에서 인생인 거지. 인생인지도 그러니까 몰라. 마치 내가 이걸 보고 왜 이렇게 안 하고 디즈니에 나오는 성처럼 안 이렇게 했을까? 세라비. 예, 그냥 아니 잘못하면 다시 허물고 다시 싸우면 되잖아요. 내가 꿈꾸는 삶은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강요로 해서 지향해야 될 인생의 롤은 없다. 없다. 맞아요. 맞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제 참 행복했어요. 그냥 저도 요거 행복하죠. 보면 고기만두 2인분 저기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집에 가서 먹으면서 간장에 푹 간 거 먹어서 읽었는데 요 겨울을 함께하는 게 네. 너무 좋은 책이고요. 이 책이 갖고 있는 마지막 매력을 저희가 3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준 맛 다녀왔습니다. 안녕.